우리가 병원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잘 진단하시고 치료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곳이지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의사 아닌 분들은 이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정확한 자료화하고 통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였습니다. 제 어렸을 적의 기억은 배 아픈 데서 출발합니다. 아주 떼굴떼굴 구르도록 배가 아픈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엔 잘 웃고 아주 얌전한 아이였는데 한 몇 주에 한 번씩 배 아파 하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업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에는 배 아플 때는 그저 저 혼자 배를 꼭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도록 놔두면 좋으시겠는데 부모님들이 아프니까 업어주셨죠. 그러면 저는 배가 더 아팠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어주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배가 아픈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배 아파요 하고 양호실을 가겠다고 하니까 쟤네들도 나처럼 그렇게 배가 아프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가면서 배 아픈 빈도가 좀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뭐 학교를 다니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개근상은 늘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마치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병동 실습을 도는데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전공의인 그 선배들과 저녁을 먹고 실습 병동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배가 아프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배를 움켜쥐고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과 선생님들이 옆에 보시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시고는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담관 낭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담관 낭종이라는 게 날 때부터 태아 때부터 이렇게 담도가 늘어나서 그 안에 어린 나이에 담석증이 생기고 그래서 가끔 배가 아프고 또 그냥 두면 나이가 들면 암도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게 내가 꾀병이 아닌 게 밝혀졌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앞에는 긴 여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배가 안 아프고도 살 수 있네 했지만 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대수술을 반복하고 배에다가 큰 관을 넣고 하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날로 발전하던 신기술 덕분에 제 문제는 진단받고 한 10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은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저는 대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했습니다. 자, 부모님께 저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지금껏 저는 사람만 있어도 효도를 하는 그런 자식이 되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직원이 한 4,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라는 직원과 함께 의료계, 정부, 국회, 또 국민들, 또 언론계 이런 곳과 화합하면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체력입니다. 저 지금 건강해 보이시죠? 지난 봄에 여러분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스크 오브제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그 위기를 넘겼죠. 그때 마스크 오브제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바로 저희 심평원이었습니다. 3일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직원들과 야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야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날 때부터 아팠던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기관장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비결을 바로 똑똑한 의료 이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의료 이용이 뭘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까운 곳에 나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두라는 것을 권합니다. 의원이죠, 주로. 자, 여러분 가까운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의원이나 병원과 친해두라고 권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개의 경우 많은 질병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하면 고혈압이 나오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높다고 나오기도 하고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십니다. 이런 질병들은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바로 가까운 의원입니다. 이런 병들을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으려 하지 않으면 빨리 진단받고 계속해서 상담하고 약 먹고 체크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40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동네 의원에 친한 의사 선생님들 한 분씩 이렇게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주로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지만 진료 과목하고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이 흔한 질병을 많이 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만성질환을 믿고 맡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집과 가까운 곳에 좋은 친한 의원들 한 두세 곳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딱 걸어만 들어가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가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집에서 일어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이분들께 하소연도 합니다. 만성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 의원과 친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가서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제 이런 것을 걱정하실 분들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이 질병들은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명의라도 치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 차로 30분 이내에 이런 병들을 잘 치료하는 지역의 병원들을 알아두셨다가 증상이 생기면 바로 뛰어가십시오. 이렇게 좋은 병원, 가까운 좋은 병원을 강조하는데 병원이 좋은 것은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암 생기면 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 가시기를 희망하시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수술받고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끝나고 계속해서 한 1년 가까이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도 많습니다. 또 저도 그랬지만 암 걸리고 나면 우울증 생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질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면 가까이 계시는 병원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있는 유명한 명의를 자주 못 보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는 지역병원 선생님들 자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보다 지역에 있는 병원을 더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들이 더 폭넓게 환자를 진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전 세계 주민들의 건강을 연구하는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그 좋은 1차 의료를 정의할 때 이 첫 번째 접촉에서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특성을 강조합니다. 영어로는 comprehensiveness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우리에게는 만성질환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합질환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저희 부모님만 해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분들 큰 병원 가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오히려 병 얻습니다. 이런 병은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 상태에 좋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에 이 암 진단을 다시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희귀질환으로 대학병원에 가끔 가다 보니까 2004년에 다시 아파왔을 때에도 그 제가 다니던 간담도 전문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들 열심히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담도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워낙에 그 병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쪽에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퇴근하면 세수도 못하고 쓰러져 자기 일수였고, 그리고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심지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도 저는 담도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정말 무식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네 의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변에 피 섞여 나오니까 뭐 치질이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네 외과 선생님은 단번에 치질 아니니까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두 번째 갔을 때 대장 내시경 하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장이 거의 막힐 정도로 암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16년이 지난 오늘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여러분, 환자와의 첫 번째 접촉에서 이렇게 폭넓은 시야로 진료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지역의 병원과 의원을 가실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환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꼭 그 유명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진료 대기열이 너무 길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의 모든 환자들이 그 큰 유명한 수도권의 병원에 전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런 곳에서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시기를 잃고 건강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 위중한 분들은 바로 나의, 여러분의 가족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큰 병원, 유명한 병원들의 병상들은 좀 길을 내주는 것이 우리가 품격 있는 진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다른 분야이지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수학능력 평가하는 날 우리 국민 전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길을 내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의료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 가족들은 그래, 당신 말대로 지역병원 가는 거 좋은데 그거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혹은 병원들이 정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처럼
훌륭한 질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빨리 잘 진단하시고 치료 잘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는 곳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자에게 친절하면 더 좋겠고요. 또 환자가 더 바라는 거는 불필요한 검사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그런 곳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의사 아닌 분들은 이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정확한 자료하고 통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한국의 모든 병원과 의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질을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신 약들을 또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신 진료비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확인해드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휴대폰에 건강정보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안심하고 지역병원 의원 가십시오. 감사합니다.